저는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동업자를 구해 일하는 몸이 3개 이상, 하루 24시간이 아닌 72시간 이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중이에요. 남의 시간을 대신 사용하는 대부분이 이걸 걱정할 거예요. 직원이 일을 못하면 잘라야 하나? 직원이 일을 잘하면 나가면 어쩌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을 잘하고 지속되게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공략법을 한 챕터씩 알려주는 권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최근 기존의 2개의 법인사업체를 좀 리뉴얼을 해보고 내년에 규모가 좀 있는 3번째 연쇄 창업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라 작년 이맘때처럼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어 빠른 영상 업로드를 못했네요. 촬영할 영상 주제들이 지금 10개가 넘게 쌓여있는데 다시 버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는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위임, 인적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해주세요. 제 몸이 한계라 일을 극복하려고 직원을 뽑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일을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일을 못해도 문제, 잘해도 문제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번에 1인 기업에서 직원 경영으로 운영체제로 옮겨왔는데 과거에 스타트업을 하시던 대표님이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 요 분을 좀 시스템화 시키기까지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뭐 제가 없어도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행을 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뭐 오토 매니저? 뭐 그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인적 레버리지, 시간이 없으면 내 몸을 복제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레버리지 이 4글자를 말하는 건 개쉽죠.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는 데만 시간이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즉 악순환에 꼬이기 진짜 쉬운 영역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짧게 핵심만 다뤄볼게요. 오늘도 여러분이 돈 버는데 필수적인 유용한 지식 얻어가셔서 꼭 본인에게 적용해 수입이 늘어나시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채용할 직원이 능력이 있건 없건 2가지 케이스를 모두 극복해야죠. 누군가 우리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3가지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영 방식에는 대표만의 스타일이 존재하니 뭐 이건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라는 점은 좀 참고해주세요. 1번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 지시, 2번 뭐라든 템플릿화, 3번 적응하기까지의 좋은 법. 1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1번에서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원래 자신이 배울 점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명제예요. 이 말은 즉슨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죠. 뭐 정을 쏟았기에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만 서운할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이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회사에서 항상 같은 일만 하는데 반복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성취욕, 뭐 성장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발전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없다면 회사 차원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직원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빠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교체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면 기업 자체도 성장이 불가능하겠죠. 교육비며 면접 비용이며 공백 기간에 못하는 일 등등 진짜 개손해죠 이건. 그렇게 단지 돈으로만 이 직원을 붙잡아둘 수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직원 월급을 높여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지만 실제로 해본 일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연봉으로 데려왔는데 어차피 이 사람도 여기서 자신이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나가요. 이러한 키플레이어가 나가면 그 공백기에 회사의 매출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직원을 붙잡기 위해서 월급 인상이 또 다시 거론될 텐데 계속적으로 인건비의 비용을 높여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만 가능하게 될 거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점점 더 리스키해지는 구조로 회사는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적 레버리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아마 대표님들은 이 회사를 어디까지 커야겠다, 나는 뭘 이뤄야겠다 이러한 목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목표도 없이 뭐 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테니까 이건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이걸 대표 차원에서가 아닌 직원과 회사와 대표 세 주체가 함께 공유하고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회사의 지향점을 설정해야 돼요. 흔히들 목표가 있어야 실행이 있다고 하는데 기업의 측면에서의 목표는 결국 비전이 됩니다. 비전과 관련해서는 2가지를 주의하세요. 첫 번째, 비전을 정했다가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중이다를 보여주셔야 돼요. 비전을 앞세우고 말만 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전은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망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실현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필을 해야 합니다.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라는 사람은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적용하고를 반복해야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맨날 일만 하면 앞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인적 경영도 결국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너가 다니고 있는 곳이 개쩌는 회사다 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돼요. 2번째, 비전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뭔가 제가 느끼기에 비전이란 워딩이
약간 좀 가치? 되게 이상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목표는 구체적으로 잡고 비전을 추상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돈 버는 공약집 채널을 보고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100명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100명이라는 수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1번에서 말한 방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커져요. 두 번째는 뭘 하든 템플릿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업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진짜 시스템화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제라고 하죠. 우리는 회사에서 모든 걸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제목을 정해야 하는지, 글은 어떤 구조로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은지 전부 하나씩 글의 구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넣어야 하고, 이게 안 되면 작업이라면 최소한 자주 쓰이는 표현 소스들을 모아놓음으로써 사내 교육을 받은 누구나 이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템플릿화 시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전부 측정 가능하도록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가가 없다면 개선을 할 수 없어요. 직원 한 명일 때는 가능하겠죠. 한 명 한 명 붙어서 피드백 해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제 직원이 n배, 2명이 됐건 5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우리의 몸은 한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서 약간의 재량을 담길 수 있게 오히려 직원이 템플릿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야지만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하더라도 이수인계를 한 사람조차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창의력이라는 걸 동원할 거고, 이게 반복되면 대체 불가능해지는 영역이 확고해져요. 결국 한 사람만 가능하니 업무 자체가 중구난방이 되고, 대표라는 사람은 결과물을 수정하는데 이보다 2배, 3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출근해서 가장 멍 때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뭘 해야 할까? 프로젝트 회의를 진행할 거고, 그 프로젝트에 맞게 오늘은 뭘 해야 할까?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회의만 하면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적으로 템플릿 안에서 본인이 뭘 해야 할지를 알아요. 세 번째, 대표와 직원의 격차를 줄이기까지 기다림. 아마 처음 직원을 채용하시거나 직원이 하는 일이 업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 달에 4대 보험 치면 250만원씩 나가는데 빨리 이것보다는 더 업무 퍼포먼스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조급한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표라는 사람과 직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는 이 업무에 특화되어 있고 내 사업체고 내 일이다 보니 주체성이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직원은 그러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 전제가 수동적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의 생각이 점점 좀 심해지고 장기화되면 이게 우리는 급해져요. 급해지니 직원을 쪼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어떤 식으로 위임의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직원이 재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 재량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방향성을 점점 정교하게 맞춰 가셔야 합니다. 또한 피드백을 수용해서 정교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면 권한 위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급하지 않도록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수익 창출을 하시면 좋아요. 이 돈 버는 공격지 채널을 보면서 부수입을 만들어도 좋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돈이 없고 매출이 안 나오면 쪼개 되어 있어요. 직원이 이 문화와 시스템을 수용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일단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중 1번, 2번에 초점을 두면서 기다리면 점점 적응되고 진취적으로 이제 변하는 직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경험을 해봤어요.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프리랜서를 채용하든 재택근무를 채용하든 다 통용되는 원리예요. 아마 해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직원이라는 게 생겨서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내가 일을 덜 하려고 직원을 뽑았는데 오히려 일을 더해서 억울한 감정을 느끼시면 위 세 가지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영상 보러 오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팁들은 제 블로그에 글과 함께 사례를 좀 명시해 드릴 테니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한 번 더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돈 버는 꿀팁들 또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